자, 문정권이 지난 금요일 날 주한미군 부지를 26개를 돌려받는 방법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갑자기 밝혔습니다. 지소미아 파기로 지금 미국이 지금 화가 나 있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미 대사를 갖다가 초치해서 지금 미국이 한국 비판하지 마라 경고한 상황에서 이제 한국이 한 방 더 먹여버렸습니다. 26개 기지를 빨리 돌려주라. 자, 그래서 지금 NSC를 지난 금요일 날 오후에 열고 이같이 결정했는데요. 평택 기지 등으로 이전 완료 및 이전 예정인 26개 기지의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미군이 떠났으면 떠난 기지를 빨리 돌려주라. 과거에는 미군이 떠난 기지에 그 기지의 미군의 오염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문제 삼았죠. 기름이나 이런 화학물질로 오염되어 있다고 좌파들이 데모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죠. 한국군 부대에 있다가 문 닫은 데 가봐라. 오염 문제가 없는가. 그런 소리로 자꾸 반미 감정을 자극하지 마라 했는데, NSC는 특히 미군이 본부로 쓰던 용산기지 환수 절차를 올해 안에 개시하기로 하고, 또 이 환수가 장기간 지연돼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원주, 부평, 동두천 이런 4개의 기지를 갖다가 조기에 돌려받는 방법까지 추진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반환 예정이던 80개 기지 가운데 54개는 반환이 되었고 26개가 지금 남아있는데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속도를 내겠다 말한 겁니다. 여기서 하나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한참 예민할 때 또 공개적으로 NSC를 통해서 강조한 이유가 무엇일까?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거는 지소미아하고도 관계가 없고 미군 기지 반환이 대체로 길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빨리 반환받기로 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미국에 통보했다는 겁니다. 자, 미국이 최근에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이후에 불쾌한 감정을 표시하니까 해리스를 불러다 조진 이래 또 미국의 한 방을 더 미기는 일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일을 한 겁니다. 한 전직 고위 외교 관리는 주한미군 기지 반환 문제는 보통 때라면 한미 간 사전 조율을 거쳐서 올 가을에 항상 열리는 양국 국방장관 회의인 SCM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 여기서 자연스럽게 발표하는데 굳이 갑자기 이 문제를 발표한 것은 이유가 따로 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내놓고 반미 감정을 자극을 해서 미국 보고 하려면 한번 해봐라. 어쩔 건데 식이죠. 특히 9월 달부터 시작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 한국이 선방을 때렸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도 빨리 가져오기 위해 지금 미국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너네들한테 아쉬운 거 없다. 너네들이 지금 한국이 필요해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차례대로 부각시키기 위한 한국 문정권의 의도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떤 황당한 사람은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기지오염 정화비용 문제를 한국이 들어주려고 이 말을 했다. 그간에 이런 기지오염과 관련되는 불협화음이 많았는데 이걸 문제 삼지 않을 거니까 빨리 돌려달라. 자, 이런 문제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한 사람은 정부의 앞잡이고, 실제로는 기지오염 정화 비용이 우리가 많이 든다. 너네가 빨리 우리한테 못 돌려주는 거는 기지오염에 대한 정화비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 투입해서 빨리 정화해서 우리한테 돌려주라. 그러면서 지금 하는 이야기는 결국은 이 기지오염 정화 비용도 우리가 감당을 하니까, 자, 이 문제를 꺼내 가지고
결국은 지금 미군이 주한미군 부담금을 50억 불 내라 하니까 한국이 기지 오염 정화 비용이 우리가 너네들이 지금 이걸 돌려줘도 엄청나게 든다. 자, 그러니까 그 문제는 우리가 내고 있는데 그만큼 까라. 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기지 오염 정화 비용 문제는 절대로 방위비하고는 연결하지 않겠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도 미군 기지에 이걸 만약에 반영하게 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미군이 인간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게 아니면 그냥 원산 복귀 없이 기지를 반환하겠다 했고, 한국군은 좌파 친북 단체들이나 좀 떠들었죠. 환경단체들이나. 그랬지만은 이 때문에 환경 정화 비용을 받지 않은 채 반납을 받아왔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빨리 반납해라는 것은 이 문제를 가지고 현재 남아있는 기지들에 대해서 환경 오염을 문제 삼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야기까지 나오고, 지금 미국이 4개 기지를 콕 찍어서 빨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마무리하라. 이런 부분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미국은 한국이 지금 미국의 또 다른 칼을 하나 더 내밀고 있는 꿍꿍이가 있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한국의 청와대가 동맹이라는 부분에 대해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가? 어떤 미국과의 동맹의 가치를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지금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자, 트럼프는 한국의 그 미군 기지 조기 반환 요구에 대해 글쎄 우리는 한국과 좋은 관계에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 이제 항상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정부 내에서는 흥남 철수 때 지금 피난민으로 내려온 사람이 낳은 아이인 문이 적어도 다른 거는 몰라도 한미 동맹만은 중시 여길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이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과의 한미 동맹 관계를 재설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지소미아 파기, 대사 초치, 그리고 기지 조기 반환 요구 등 이런 마찰은 동맹이 붕괴되고 있는 신호 아니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문이 매우 걱정스럽다. 동맹과의 군사 역량이 지금 약화되고 있고 동북아의 안정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이 매우 위험한 길로 돌아서고 있고 탄광이 붕괴되는 조짐을 알리는 광부들이 항상 탄광의 공기 오염 등을 갖다가 조사하려고 데리고 들어가는 카나리아 새처럼 그런 경고가 지금 나오고 있다. 자, 그래서 위험 수준까지 가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은 분명히 한미 동맹이 지금 서로 다른 장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이 실제로 전자권 전환을 노리면서 한미 갈등을 일부러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그 갈등의 결과 미군이 그래 우리 떠날게, 한미 전자권 전환 빨리 가져가 하고 던지고 미군의 전투부대 기능도 일부 이전하기를 바라는 거 아닌가. 지금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미 간의 이 군사 관계의 3가지가요. 주한미군이고 또 한미연합사 그리고 한미훈련입니다. 이 3가지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다. 주한미군의 감축 우려가 지금 매우 높아지고 있고 한미훈련이 완전 스톱됐고 그리고 한미연합사도 지금 해체를 눈앞에 두고 있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미는 지금 용산에 있던 한미연합사 사무실을 한국군은 뭐 그거 뒀으면 했지만 미군이 평택으로 갖고 가겠다 그래 버렸죠. 그런데
지금 전작권을 문재인 임기 내에 한국군이 넘겨받겠다며 이 미래 사령부를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이 최근에 이 한국군의 신강군 그리고 무슨 한국군의 독자적인 무장 강화 이런 부분을 말하면서 잠수함 이야기하고 항공모함 이야기할 때 이것이 결국 미군과 헤어진 이후에 한국군 문제를 가지고 한국 국민들을 상대로 쇼하는 거 아니냐. 궁극적으로는 미군과 헤어지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게 아니냐. 지금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군의 준비 태세를 무시한 채 전작권 조기 전환을 강행할 경우 핵과 미사일로 무장된 북한의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정부가 과연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서 이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자, 그래서 일부러 지금 한국이 반미 행보를 강화해 가고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속에서 한미훈련 동남비라는 트럼프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속에서 군사 동맹의 재편 요구가 힘이 실리고 있다는 버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트럼프가 공개석상에서 연합훈련을 노골적으로 폄하한 건 경솔했지만은 규모와 상징성의 무게를 둔 훈련의 군사를 빼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한미 군사 동맹 조정 요구가 지금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결국은 이전식의 대규모 군사 훈련이 지금 동맹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역할을 해왔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필요 없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지 말고 복수의 소규모 훈련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또 트럼프가 비용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사실상 미국이 병사들을 직접 본국에 주둔시키는 것보다는 이 세계에 이렇게 흩어놓고 주둔국이 일부 분담하게 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보다 훨씬 이 경제력에서 앞선 한국이 더 이상 미군을 필요로 하지 말고 병력과 장비를 스스로 충당해야 된다. 미국은 한국에 억지력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저런 말을 하고 있는 것과 또 한국의 안보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돈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 우려가 있다. 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지금 한국이 저렇게 나오면 이제 미국도 한국한테 더 이상은 이렇게 끌려가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미국에서도 이제 지배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우 우려스러운 이야기인데요. 자, 그래서 지금 한미 관계가 갈 때까지 가고 있고, 궁극적으로 여기에서 등장할 부분은요, 미국이 앞으로 던질 반응입니다. 한국 정부의 문 정권의 강수에 이제 끝까지 끌려가겠느냐, 아니면 미국이 어떤 승부수를 던져서 그야말로 올해 안에 한미 관계를 뭔가 사단을 내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좌파들이 지금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저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이 최근에, 물론 한국은 아닙니다만은 대무부가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에 가담한 해운사, 선박 등을 지금 적발을 해서 4번째 제재를 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부분이 저는 앞으로 미국이 한국에 나올 어떤 공격에 대한 암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 미국이 지금 한 일주일쯤 지켜보자고 하면서 지난주에 대사 초치 이후에 일주일의 시간을 두고 한국 정부를 분석하기로 했는데 그 사이를 못 참고 금요일 날 또 조기 기지 반환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미국이 주요 인물들이 다 모여서 한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회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서 지금 미국의 어떤 방침이 결정될 거고 미국의 최고위층도 참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